자,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시간 되겠습니다. 자, 1회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등록사항 정정 두 가지가 있었죠. 표시에 대한 등록사항과 소유권에 대한 등록사항. 자, 각각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정정이 가능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에 경계 또는 면적 등의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적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당연히 정정할 때까지는 측량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오류가 나니까. 자, 그 다음 2번 토지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늘상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소유자가 변동됐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 표시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소유자가 변동이 있을 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경계나 면적에 관한 정정의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그래서 측량 성과도 첨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등록사항 정정에서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정정할 수 있다. 자, 면적의 증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미등기 토지의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기재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상,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유자를 정정할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 토지가 미등기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5번 지문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신규 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자, 1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 우리가 신규 등록과 같은 일반적 토지 이동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죠. 따라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신규 등록을 함에 있어서 경계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토지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등록 전환을 한다든지 분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측량을 했었고요. 합병이라든지 지목 변경일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시가 변경이 되면 측량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합병이라든지 그런 경우만 측량을 하지 않는 예외가 됐었죠. 자, 그 다음 3번 보시면 토지의 신규 등록 신청 시에는 그 사유로 적은 신청서에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신규 등록에서는 필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토지 표시사항은 물론 소유자 표시사항도 법원의 확정 판결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해야 한다. 자, 우리가 신규 등록은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모해서 심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신규 등록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신규 등록의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발생한다. 등록을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 지문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알맞는 것.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 역시 토지 이동의 일종이고요. 자, 등록 전환의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것이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등록 전환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특별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뭐 할 수가 있었죠? 등록 전환 할 수 있었죠. 자, 그럼 1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인정된다. 맞죠?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고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등록 전환일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축적 변경을 해야 된다.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축적 변경이 수반되지만 시도지사를 승인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따라서 축적 변경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이 아닌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토지 이동일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자, 그 다음 3번 먼저 등록 전환을 한 후 나중에 지적 측량을 한다. 측량을 해야 표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측량 후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 등록 전환할 때 주목 변경이 수반된다.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자, 그다음 5번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해야 된다. 뭐 맨날 나오는 그런 지문이죠. 과거의 기출 지문이기도 하고요. 토지 소유자 신청이 아닌 직권에 의해서 정정하도록 되어 있었죠. 따라서 답은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시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정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소유자 정리니까 등기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라 정리한다. 그렇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2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의 토지 소유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중앙관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등기 필증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표시가 안 맞고 있으면 당연히 표시를 일치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죠.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 자료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활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자, 요것은 이제 지적전산 자료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졌었죠.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전국 단위라는 거 먼저 보시면 돼요. 지적전산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아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지적전산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그 목적에 관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심사의 내용은 신청서의 그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 목적 외에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 대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즉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찾는 것이죠. 자, 가만히 보시면 도각선, 그 다음에 제명, 축척, 삼각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이런 것들은 도면의 등록사항이죠. 하지만 도면의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등록사항이 아니고요. 일람도도 하나의 장부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등록사항이 되려면 색인도 정도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등기 신청인에 관한 기술 중에서 틀린 것. 자,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자, 그런 것들은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래서 보존 등기나 보존 등기의 말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그다음 2번 상속, 합병 등의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이것도 단독 신청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여기서는 요 표현이 잘못된 거죠. 승소한 권리자뿐만 아니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단독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판결은 단독 신청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승소한 권리자 또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5번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 가등기 말소를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에 관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자, 1번 보시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단독 신청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관공서가 기업자인 때에는 따로 등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고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단독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첨부 정보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기업자는 등기명의 또는 상속인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가름해서 부동산 표시 또는 등기명의의 표시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가름하여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는 때는 이를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재결일 경우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